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에버입니다. 영원한 봄의 도시 베트남 대관령 달랏을 아시나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가끔은 지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힐링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여기 바로 베트남 대관령 달랏을 추천합니다. 한국에선 비교적 덜 알려진 베트남의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인데요. 왁자지껄한 관광지보다는 복잡한 도심 속 무더위에 지친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한번 와보면 산속 청명한 날씨에 유럽과 베트남 모습 전부를 볼 수 있는 이국적인 달랏에서 한 달만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실 텐데요. 베트남 북부에 사파가 있다면 남부에는 달랏을 꼽을 정도로 베트남 대표 고산 도시입니다. 연평균 기온이 15도에서 18도로 여름이라고 해도 해가 떨어지면 긴팔이 필요할 정도로 서늘하며 여름 최고 기온 역시 25도를 넘지 않을 정도로 동남아에서 보기 드문 쾌적한 날씨를 자랑합니다. 도시 전체에 프랑스 식민지 시대 유럽풍 건물과 푸른 소나무 숲, 화려한 꽃밭이 지천에 어우러진 낭만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여 일상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떨쳐버릴 수 있도록 블루에버가 달랏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마지막 황제의 별장을 왜 달랏에 지었을까 하는 그 특별한 이유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믿고 따라오시죠. 달랏은 베트남 남부의 중심 호치민으로부터 300km 떨어진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국에서 달랏까지 가는 직항편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노이나 호치민 국제공항에서 베트남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달랏으로 이동합니다. 비행시간은 하노이로부터 2시간, 호치민으로부터는 1시간 남짓 걸리는데요. 보통 현지인들은 달랏을 가기 위해 호치민으로부터 7, 8시간 걸리는 슬리핑 버스를 타고 많이 이동하지만 아낄 수 있는 비용 대비 시간과 체력 소모가 무척 심하기 때문에 달랏에 처음 간다면 적극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도 여행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차나 오토바이를 호치민에서 렌트해 달랏을 가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인은 베트남 도로 환경이나 교통체계가 익숙지 않고 가는 길 역시 산악도로가 많아 무척 위험합니다. 행여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처럼 빠르고 적절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자칫 사소한 사고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기에는 험준한 산길에 미끄럼까지 더해져 사고 위험이 배로 증가하는데요. 이에 다른 건 몰라도 달랏을 차나 오토바이로 렌트해 가는 것만큼은 무조건 날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달랏으로 바로 가는 항공 직항편이 없는 만큼 일단 가기로 했다면 최소 3박 4일 일정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달랏은 영원한 봄의 도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중 온도차가 크지 않고 봄 같은 온화한 기후가 유명한데요. 최적 방문 시기는 건기, 겨울 기간이 비걱정 없는 청명한 날씨에 습도까지 낮아 달랏 최적의 방문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달랏은 1500m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는 만큼 기온이 낮 최고 23도, 밤 최저 10도까지 떨어질 만큼 일교차가 무척 큰데요. 이에 체온 조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산악지대 특유의 갑작스런 비와 변덕스러운 안개 역시 달랏 여행 중 자주 마주칠 수 있다는 것도 사전에 꼭 알고 가야 합니다. 특히나 비가 수시로 내리는 우기엔 비탈길이 많은 산악지대 특성상 걷다가 길이 미끄러 넘어지기 쉬우니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가볍고 편한 트레킹화를 신는 것이 달랏 여행의 검증된 꿀팁입니다. 아침 저녁 쌀쌀할 수 있어 수시로 입을 수 있는 얇은 겉옷은 필수이며 산속이라 해가 떨어진 후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볍고 얇은 오리털 패딩을 챙겨가시면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비가 자주 온다고 해서 짐이 되는 비옷은 굳이 가져가실 필요가 전혀 없고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얇은 비닐 비옷 하나면 충분합니다. 달랏은 최근 베트남에서 프리미엄 관광지로 급부상하여 숙박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높은 편인데요. 도시 전체가 크지 않아 이동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여행 목적에 맞게 숙소 위치를 선택하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달랏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힐링을 원한다면 뚜엔람 호수 인근 고급 리조트와 빌라형 숙소를 추천드리는데요. 다만 시내로부터 4km 떨어진 외곽에 위치한 만큼
근처 식당이 있더라도 일찍 끝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숙소에서 저녁을 제공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제공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일정이 짧은 경우 시내 중심부에 있는 숙소를 선택하면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하기에도 유리한데요. 단란역이나 수원후엉 호수 등 달라 시내 주요 명소를 차로 10분 이내 갈 수 있으며, 숙소 주변에 레스토랑과 카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친 후 저녁 시간에도 근처 카페 탐방이나 유명한 달랏 야시장도 들릴 수 있어 현지문화 체험하기도 무척 편리합니다. 달랏은 산속 특유의 상쾌하고 시원한 기후와 순수한 자연 경관으로 베트남 현지에서도 손에 꼽는 휴양 도시인데요. 달랏에 왔다면 무조건 보고 가야 할 필수 관광지를 알려드립니다. 달랏 여행시장은 달랏의 상징 수원후엉 호수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호수는 놀랍게도 1912년 프랑스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인공 호수입니다. 무려 5km나 되는 그림 같은 호수 둘레길을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달랏의 상쾌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호수 주변에는 소나무 숲과 화사한 꽃밭이 어우러져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 같은 호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청량한 달랏 공기를 마시며 길을 걷다 중간중간 나도 모르게 사진을 부르는 포토존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곳에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인생샷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출, 일몰 시간대에 물안개와 어우러진 호수 풍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아름다운 호수를 배경으로 한 이쁜 카페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커피와 딸기 산지로 유명한 달랏에서 이제갓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와 딸기 케이크를 즐기며 창밖으로 펼쳐진 호수뷰를 보며 꼭 한번 인생 커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랏에 왔다면 핵심 일정으로 일출 투어를 들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크룩 등 조금만 찾아보면 관련된 다양한 여행 상품을 쉽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쾌한 산속 공기를 가르며 1500m 해발 고도에서 아침 안개가 영화처럼 펼쳐진 한가운데 잊지 못할 황금빛 달랏 일출을 무조건 보셔야 하는데요. 투어 일정은 일출 시간대에 맞춰 새벽 4시 호텔 픽업으로 시작되어 오전 10시나 11시 정도의 호텔에 다시 내려다주는 일정으로 마무리됩니다. 비슷비슷한 일정이지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여행 상품 리뷰를 꼼꼼히 읽고 선택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여행 일정 중 커피산지 마을 체험과 딸기 농장 체험, 몽환적인 윈드터빈 투어 등 다양한 코스가 포함되어 있으니 간만에 일찍 일어나 몸 피곤할 수 있지만 투자한 시간과 금액이 전혀 아깝지 않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리라 확신합니다. 달랏 시내에서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핫달라 폭포는 달랏에 숨겨진 자연유물 같은 곳인데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선녀들이 목욕하고 갔다는 것으로 유명한 이 폭포는 숲속 한가운데 20m 높이로 쏟아지는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폭포 주변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직접 손으로 속도 레버를 조작하여 2km 구간을 질주할 수 있는 알파인 코스터 왕복을 단돈 13,000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보다 좀 더 짜릿한 곳을 원한다면 바로 옆 짚라인을 타면 되는데요. 폭포 위를 가로지르며 150m 구간에서 내려다 보이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폭포 경치는 달랏에 왔다면 반드시 보고 가야 할 장소 중 하나입니다. 달랏 시내 한복판 아름다운 도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오다이 궁전으로 불리우는 건물이 있는데요. 프랑스 식민지 시절 1945년까지 재위한 베트남 마지막 군주 가오다이 황제의 별장입니다. 이곳은 복잡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쓰러져가는 베트남 마지막 황제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데요. 프랑스풍 건물에 베트남 황실의 역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총 25개 고풍스러운 방마다 숨겨진 마지막 왕실 이야기가 가득하여 마치 그 시절로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 결정을 했던 황제의 서재와 당대 최고급 프랑스 가구로 배치된 황후의 화려한 침실이 특히 유명하며 건물 내부에 숨겨진 비밀 통로로 이어진 장소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관람 포인트입니다. 달랏에 간다면 필수 방문지로 매번 빠지지 않을 만큼 인기 있는 림푹 사원입니다.
1952년 건립된 불교 사원으로 건축 자재로 특이하게도 깨진 접시, 알록달록한 유리 조각 등 폐품을 이용해 장식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외벽은 물론 사원 입구 쪽에 보이는 만입천병의 맥주병으로 재활용해 만든 거대한 크기의 용 조각생 역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원 내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 해도 수만 송이의 국화로 만든 관세음 보살상을 들 수 있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도무지 국화로 만들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크기의 불상이지만 아쉽지만 기대했던 꽃향기는 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사원 내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겠다 굳게 다짐할 수 있도록 지옥 체험을 할 수 있는 지하 공간도 있으며 화려한 불교 양식을 체험하며 생각보다 다양한 볼거리에 눈이 즐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관령이 있다면 베트남에는 달랏이 있는데요. 고산지대 특유의 연중 서늘한 날씨와 깨끗한 환경은 베트남에서 청정지역 하면 달랏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대표 고랭지 농산물 산지답게 30종 이상의 채소와 버섯을 넣어 끓인 달랏전골이 특히 유명한데요. 달랏은 항암 및 황산화 효과로 유명한 슈퍼푸드 아티초크가 특산품입니다. 신선한 아티초크 잎을 넣어 끓인 전골 국물은 깔끔한 맛이 과연 일품입니다. 달랏은 로부스타 커피의 대표 생산지로 이곳에서 갓재배 로스팅한 진하고 신선한 달랏 커피도 꼭 잊지 말고 마시고 와야 합니다. 디저트로는 반짱능이라고 하는 달랏시 피자가 유명한데요. 바삭한 쌀종이 위에 계란, 말린 새우와 파를 매콤한 소스에 뿌려군 달랏시 피자입니다. 달라라 스팟 야시장에 간다면 필수로 먹어봐야 할 간식인데요. 한입 베어 물면 쫄깃함과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왁자지껄한 야시장 분위기와 찰떡궁합으로 어울려 무조건 강추입니다. 여기까지 성공적인 달랏 여행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해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달랏 여행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